안녕하세요. 아마 이게 제가 올리는 첫 영상일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92년생 35살에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성소수자 게이입니다. 제 성적 취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뭔가 또 이렇게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밝히지 않고 얘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저를 밝히지 않고 솔직하게 제 얘기를 어,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뭔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뭔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 같이 회복하는 기간을 갖는 채널이기를 원합니다. 어, 사실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해보거나 뭐 컨텐츠를 제대로 기획해보거나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뭐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웃긴 편이란 소리는 듣는 편인데 막 말주변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뭐 이렇게 저런 한심한 애가 다 있어? 아니면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뭔가 제가 빨리 회복하고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털어내고 그리고 제가 이런 극복해 나가고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뭔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모습들을 그냥 휘발시키기보다는 매일 스스로 저를 체크하고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저는 간단히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026년 7월 31일에 약 두 달 정도 만났던 어, 이제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고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제가 답장을 했지만 완전히 잠적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금요일 저녁에 되게 오랜만에 좀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 자리에 집중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8월 3일 월요일까지 사실 반쯤 멘탈이 거의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안 좋은 생각만 하겠다. 정말 나만 무너지는 시간이 되겠구나 싶어서 되게 매일같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하소연하고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뭐 또 작게는 이 사람을 붙잡는 게 맞을지 아닐지 이런 얘기들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좋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이 후회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 봐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다뤄보고 나서요. 그 뒤에 영상에서는 뭔가 회피형 사람에 대한 고찰 같은 내용들도 담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그냥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친구는 우선 31살, 저보다 4살이 어린 친구였습니다.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고 하죠. 이 친구가 사는 곳은 부천이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송파입니다. 거리가 가깝다면 가까운데 연애하기에 막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한 4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너무 빠르게 이 친구한테 콩깍지가 씌어버렸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친구가 뭔가 저를 대하는 거에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막 리액션도 막 뚝딱거리고 이런 모습이 되게 귀엽게 보였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또 솔직한 면모도 보게 됩니다. 뭔가 자기가 유년 시절에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모님 압박에 의해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니까 되게 성취욕도 강하고 뭔가 이제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되게 매력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막 반찬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그렇게 막 먼저 엉덩이 들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되게 멋지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기특하고 예쁘고 멋지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남에 이 사람을 뭔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 연애 FA 시장에 이 나온 귀한 인재를 빨리 내가 취해야겠다 그런 좀 조바심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사귀게 됐고요. 물론 제가 고백했고 근데 이 친구도 충분히 저한테 호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친구가 일주일 사이에 3번을 만나긴 했지만 저는 그 정도로도 뭔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이 사람이랑 잘 지내봐도 되겠다 확신이 빠르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과 일주일 썸을 타면서도 어떻게 보면 레드 플래그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유년 시절 부모님의 되게 강압과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사람을 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그냥 그저 귀엽고 뭔가 유년 시절 압박감에 시달렸던 모습이 그냥 되게 짠하고 잘해주고 싶던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제 친구가 하는 말로는 그거 여우짓이다 라고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 여사친 중에. 왜냐면 동정심만큼 뭔가 사람의 깊은 구석을 긁어내는 스킬이 있느냐.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저는 좀 인류애가 강한 편이거든요. 좀 이렇게 짠한 거 못 보고. 그래서 되게 얘한테 잘해주고 싶다. 이렇게 겉은 깔끔하고 멋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런 아픈 구석을 나한테 잘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구석을 챙겨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어져 버렸으니까요. 뭐 어찌됐든 그래서 연애를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만난 첫날, 그러니까 썸을 타던 첫날에도 밖에 폭우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그 친구 집 근처까지 가서 만난 거였어가지고 그 친구를 뭐 만난 김에 가까운 김에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뭔가 그때부터 제 뭔가 판단 실수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이에서는 적정한 거리를 뒀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친구가 저를 만나는 동안 총 약 50일 정도 만났는데 그중에 큰 문제가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만난 지 한 1, 2주일 됐을 때 이 친구가 클럽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만난 지 1, 2주일 만에 클럽을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 약간 이쪽 세계, 그러니까 게이들 세계에서는 좀 클럽을 가는 게 일반 사회만큼 뭔가 유별나거나 특별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거기서 모이고 조금 모이는 곳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다들 주말에 한 번씩은 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워낙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일반 사회랑 비교했을 때 여자친구를 헌팅포차에 보내놓고 애가 타는 마음이랑 비슷한 마음이었어서 제가 그때 이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고 나 너를 데리러 가서 너를 집에 데려다 줘도 되겠냐 동의를 구하고 데리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처음에 그런 식으로 집으로 데려다 줬는데 한 일주일 지났을 때였나요? 또 같은 친구들이랑 클럽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황당했어요. 약간 이렇게까지 그런다고 싶은 마음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날 그 친구가 클럽에 가고 새벽에 연락이 끊깁니다. 그냥 완전 연락이 단절됐어요. 한 12시부터 단절됐을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그때 불안했어요. 저는 제가 불안형 인간이라고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애인을 클럽에 보내놓고 애인이 집에 잘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사실 어떤 남자랑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인 것 같긴 한데 그 친구한테 카톡으로 들어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카톡들도 남겼었고요. 솔직히 다음날 해가 뜨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였죠.
근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뭐 이렇게 잘 잤어? 오늘은 뭐 이런 갑자기 일상으로 돌아오는 얘기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사실 저는 새벽 동안 제가 우려했던 마음이나 걱정됐던 마음을 적어놨는데 그 친구는 그 카톡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바로 일상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맞냐, 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음주 가무나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 갔을 때 연락이라도 되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만날 때 이태원 가는 거 괜찮다 하지 않았냐. 사실 제 논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쪽 사람들이 이태원에 많이들 가니까 모기가 있네요. 사실 가는 거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연락이 끊기는 것과는 다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너무 그 친구가 방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연애할 준비가 된 사람인지는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상황을 뭔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전 또 냉큼 받았죠. 사과를 하는데 뭐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데 거기에 다타부타 말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한 2주가 지났을까요? 이 친구가 합정에서 갑자기 친구들이 곱창을 먹자고 했다고 저한테 한 8시 반쯤에 곱창 먹으러 가겠다고 말하고 9시 반에 합정역에 도착한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저도 가볍게 답장을 하고, 근데 또 30분 정도 지나서 10시쯤에 곱창 사진을 보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곱창을 제가 아는 곱창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태원에 만약에 가게 되면 뭔가 술 먹기 전에 반주하고 싶을 때 갔던 곱창집이었던 거죠. 그 곱창집이. 근데 A는 이미 저한테 합정에서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그 이태원을 넘어갔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속마음으로 이것 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눈치를 챘지만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 나 알고 있다 뭐 이런 반응을 안 한 거죠. 그래 재밌게 놀아 하는데 갑자기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11시에 자기 이제 뭐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제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서 일찍 들어가려고 한다. 형도 잘 자라 하고 또 연락 끊긴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사람이 나한테 합정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솔직히 또 그날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안 좋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할 말 없냐, 뭔가 이제 그런 추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는 거냐 답장이 없어요. 뭐 11시 그때가 한 12시 또 3시 4시가 이제 돼가는 오후 시간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연락이 계속 없어요. 무슨 일 있는 거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연락을 받아서 하는 말이 형이 무서웠다. 거짓말 하는 이유가 형이 무서웠다. 형이 이태원 가는 거 싫어하니까. 또 저는 이태원 가는 걸 싫어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연애를 하다 보면 뭔가 본인이 뭔가 신뢰관계를 만들어가고 애착관계를 가는 데 있어서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표현을 하긴 한 적이 있어도 뭐 가지 말라 어쩐다 이렇게 강압하거나 압박을 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무서웠고 그래서 뭐 자기는 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으로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뭔가 너에게 미안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너한테 거짓말을 해도 너는 상관이 없냐. 근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기가 미안하다고 고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거를 믿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는 되게 온전하다고 생각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초반에는 그 친구가 이제 저랑 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차를 살까 하는 고민을 해서 제가 운전 연습을 시켜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차를 중고차를 좀 알아본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가격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평일에 이제 출퇴근을 하고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평일엔 내가 그냥 보러 가겠다. 주말에 너가 기회 되면 한 번씩 와라 나한테. 또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이제 여행을 또 잘 다녀왔고,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는 가족 여행을 다녀오게 돼서 이제 대전으로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생각나니까 성심당 빵을 사와서 그 친구한테 전달할 겸 여행에 돌아오자마자 월요일날 성심당 빵을 전달해 주고 줬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되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되게 또 저의 자는 모습을 사랑스러워 해주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돼서 목요일에 갑자기 또 오후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별 통보가 왔어요.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친구가 사직서를 이렇게 품 안에 넣고 있듯이 아마 헤어질 결심을 하고 타이머를 재기 시작한 지 좀 됐겠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딱 나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조금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게 그냥 단순히 똥 밟았다 생각하기 힘든 게 그냥 모든 순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게끔 행동을 했고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거. 그리고 이별의 방법이 그냥 카톡 하나, 장문의 카톡 하나 딱 남기고 그 카톡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멋지고 똑똑한 나고 저를 표현하는 걸로 시작하면서 그냥 자기가 제 마음이나 행동들을 너무 잘 아는데 자기가 뭔가 부담을 느끼고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연애를 그만하고 싶다. 그냥 모든 게 자기 잘못이다. 며칠 동안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그냥 연락에 답장은 하지 말아달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저는 이 친구랑 사귀고 처음으로 나가는 술자리였어요. 왜냐면 저도 좀 지양을 한 거죠. 근데 그 술자리를 되게 오랜만에 가졌는데 사실 그 자리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리를 망쳤다는 거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들한테도 좀 지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매너 없이 할 만큼 제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줘서 부담감만 느끼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지난 주말부터 한 약속 한 4-5개를 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혼자서 생각하고 우울해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앞으로 영상에서 좀 제가 주말 동안 뭔가 회피형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 것들, 그리고 뭐가 문제였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 이야기를 하듯이 조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회피형 사람을 만나서 저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느낌이 드시거나, 그리고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랑 소통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뭐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댓글 남겨주시면 좀 또 같이 서로 힘을 얻어가면서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좀 이렇게 처음 찍어보는 영상이라 되게 어색하고 조금 말도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내일 모레쯤 다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